안녕하세요 여러분. 햇빛이 너무 진해요. 오늘 만나봤어요 두 번째 이야기 들고 온 서희수입니다. 와, 아니 벌써 2화라니 1화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반응이 후끈후끈 거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신나게 하고 있지만 창업 초기라는 게 이렇게 험난한지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창업을 꿈꾸는 이제 저와 같은 새우 꿈나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화에서 레벨 0에서 레벨 1이 됐잖아요. 오늘은 뭐다? 레벨 2가 되는 거다. 이제 다들 아시죠? 만나봤어요는 레벨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로 창업기, 창업 초기에 이제 뭐 에피소드, 도전,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게 막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은 레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를 가냐? 누구 바로 1화에서 뵀던 해낸다 컴퍼니의 강문현 대표님을 만나뵈러 갑니다. 와! 강 대표님이라면 이제 제가 레벨 1에서 레벨 2로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늘의 창업기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창업 초기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강문현 대표 만나뵈러 갈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해낸다 컴퍼니래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Yippee-ki-yo, work it like 3 dots, ready for a vacate. Like it when we touch down, like it when we spontaneous. So I work as hard as I play. Now I'm trying to see you in the moonlight, so you can meet me by the poolside. I know you're looking for a good time, yeah. But listen, baby, you the show. Cause this is not a drill, this is how I feel. Pop champagne, I'ma do it for the thrill. Escape with me, I'm saying it maybe we could take off and then land on a jet ski. Baby, I'll hold you tight. 안녕하세요. 여기 3층이래요. 강민호 대표님 뭐 하시려나 지금? 저를 기다리시겠죠? 막 요새 뭐 그런 거 하던데요. 외모 체크 가시죠. 외모 체크 다 된 거 같으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오늘 주제는 창업기잖아요. 제가 말이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창업 초기에 관한 용어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희수의 창업 용어 학습 시간. 첫 번째 용어는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험적인 사업을 펼치는 신생기업을 말해요.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죠. 다음은 피봇이에요. 이건 창업자들이 종종 마주하는 상황인데요.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이 잘 안 풀릴 때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걸 말해요. 마치 농구에서 방향을 휙 바꾸는 것처럼요. 그래서 피봇.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시드머니라는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요. 마치 씨앗처럼 이 돈을 심어서 회사를 키우는 거죠. 사업 아이디어가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니 저번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또 스카프가 되게 귀여우세요. 너무 예쁘세요. 저희 브랜드 컬러가 보라라서 오늘 또 특별히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 레벨 2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입문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업 초기에 대해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얘기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딱 이 자리에서 개업식 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킹맘 자녀관리 플랫폼 오우한시를 운영하고 있는 해낸다 컴퍼니 대표 강문영입니다. 와. 오늘 저희 주제가 창업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창업 초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초기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은 창업 초기 팀인 저희 팀은 너무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올해 2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3월 달에 개업식을 했었거든요. 오. 개업식 화분들 잘 살아있죠? 네.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창업 초기에 대한 얘기 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을 6학년짜리 지금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그 친구를 잃어버렸던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게 되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육아휴직을 정말 쓰고 싶었는데 그때 딱 그 TF 하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로라는 걸 쓰면서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하고 빨리 집에 가서 또 애 케어하고 막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육아기 근로가 딱 끝나고 나서 애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시즌이 왔는데 전화를
전화를 꺼놓는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학원 가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육아기였으면 집에 달려갔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회의 중이니까 전화는 애는 안 받고 문자는 계속 보내는데 그런 멘붕의 상황을 겪으면서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전화를 해서 애를 케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안 썼던 시터를 쓰는 것도 조금 힘들고 사실 시터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주시는 게 있는데 대기가 하나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럼 이걸 좀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떻게 좀 알려줘서 얘가 결국은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면 걔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일하는 엄마들은 사실은 이 아이가 이동 시간을 잘 지켜서 얘가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돼.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지?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서 마침 사례벤처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 했는데 되게 잘 됐죠. 좋은 기회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1번으로 독립분사를 하게 돼서 오늘의 이제 해내자 컴퍼니가 됐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이제 직장 17년 차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이 리더 계층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그칠 것인가 그거에 갈림길에 놓이는 것 같아요. 과장 차장급이 되면. 근데 이제 저는 리더 계층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회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유리천장은 없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갈림길에 사실 그때 제가 놓여 있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여성으로서 네. 창업하실 때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네. 장점은요, 여성 기업으로서 우대를 받으시는 게 장점이죠.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네. 이 스타트업 씬에서 여성 대표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 혁신적인 서비스를 낼 사람, 남성들 이런 계층들이 만들어내는 그 씬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여자가 아줌마가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막 그런 VC분들 특히 왜냐면 제가 아이템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다 보니 남성분들이 공감 못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30대 젊은 남성 VC분들이 이거 정말 필요해요? 자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결혼을 안 하시거나 자녀가 없으시거나 혹은 자녀가 너무 어린 분들은 이 페인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그런 단점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그 남자 여자로 이분화된 사고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되게 생겼어요. 일이라는 게 꼭 남녀가 구분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어떤 네. 과정이 있으셨나요? 저희 서비스는 제가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인 포인트를 정말 내 또래 계층의 워킹맘들이 느끼고 있나? 아니면 나만 느끼나? 우리 애가 특수한 케이스인가? 이게 이런 문제가 정말 보편적인 문제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게 1번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계시는 이제 동료 워킹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맘카페에서 질문도 드려보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계시는 워킹맘들 만나 뵙고 또 심층 인터뷰도 나눠보기도 하면서 이 문제가 나 같은 내 또래는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프로덕트화하는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또 다행인 거는 회사에 있을 때 제가 회사 앱이랑 회사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 짬밥 스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많이 응용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회사에서 이제 창업진흥원 과제에 제가 선발이 돼서 지원금이 나왔고 그 지원금으로 외주 용역을 들여서 앱 개발을 했는데 개발사랑 좀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제가 어쨌든 간접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기능에 대한 정의도 내렸더니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또 앱이 구현이 됐고 또 저희 앱이 되게 특이하게 예비 창업 제가 시즌에 만든 앱인데 MVP 수준으로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약간 자랑 같지만 그 브랜드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브랜딩에 했던 경험이 잘 반영이 됐고 또 잘 구현이 돼서 약간
내가 대기업에서 받고 싶었지만 못 받았던 상이었는데 내 사업을 하면서 받았구나.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자부심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앱이 실제 MVP에서 실제 버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앱을 만드시고 네. 난 다음에 첫 번째 고객님이 첫 번째. 네, 그 혹시 첫 번째 고객 대표님이실까요? 접니다. 네. 어. 제가 썼고요. 제가 뭐 오르는 거 다 QA, QC 다 했고요. 어. 네. 우리 애가 마루타가 돼서 잠깐만 앱 네. 켜봐봐. 네. 엄마가 보냈는데 왜 답 안 하니? 뭐 이런 어.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저희 애가 홍보 영상에 나온 홍보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 실제 유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이런 기능 필요해. 엄마 이거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아. 와. 친구들은 이런 기능은 필요 없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고객 계층이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계층에 또 얘기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네, 다른 고객님들은 저희 이제 같이 공동 창업한 저희 친구들. 아무래도 저희가 워킹맘이고 서로가 그 니즈를 검증해 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고객들을 했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저랑 친한 친구들, 그다음에 정말 또래 워킹맘들한테 먼저 런칭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한번 베타 테스트 해줘 해서 이제 버그도 많이 잡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지금의 이제 지지층이 되고 또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됐죠. 아주 네. 반응이 좋으셨겠는데요? 엄마들이요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수많은 앱들을 각각을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들로 쓰고 있다가 저희 거는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보면은 여러 개 앱을 안 켜도 되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만족도도 있고 유료 앱 대비했을 때 정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 초기 네네. 팀을 구성하는 것도 큰 과제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챌린지가 대표자의 마인드. 이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실제 그거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보고요. 그 다음은 프로덕트보다는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프로덕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피봇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팀원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매우 감사하게도 저는 그 공동 창업으로 제 입사 동기 여동기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서 먼저 원팀이 됐기 때문에 좀 감사하게도 저랑 다른 역량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문과적이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저희 나머지 이사분들은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경영 관리 회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것들을 되게 잘 보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너지가 나서 팀이 잘 빌딩이 됐고 저희 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 팀 앱을 실제 만들고 개발하고 구현하는 분들을 이제 채용을 했죠. 근데 채용 과정을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이분들이 초기 팀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도 보여드려야 했지만 저희도 이분들이 와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하기보다는 우리랑 문화가 핏이 맞아서 오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기업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 내린 이 핵심 가치랑 부합하는지를 면접을 여러 차례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실무 경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실습 과제를 통해서 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 면담, 오프라인 면담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 왔어요. 그 시장에서 네.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 저희 서비스가 조금 차별화된 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단편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캘린더 앱이 있고 위치 추적 앱이 있고 또 습관을 만드는 앱이 있는데 엄마들은 위치가 필요해, 일정이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있고 애가 학교에서 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시간을 얘가 약속된 일정을 잘 소화하고 빈 시간에는 스스로 숙제를 하거나 자기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보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관리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엄마부터가 앱을 3개, 4개를 먼저 깔아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앱 하나로 통합해서 그거를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고 실행한 거를 잘했나 점검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게 결국은 요즘 그 자녀 교육의 가장 화두가 자기주도거든요. 자기주도를 하려면 그 플랜 투 C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나 시험 공부할 때 내가 공부 계획 세워서 해보고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초중 때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등 6학년 동안
얼마나 잘 집에서 엄마랑 연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중고등학교 때 자기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만든 거고 그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현재 운영 중인 비즈니스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 성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마 이수 씨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저출생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맞아요. 그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나같이 중간 정도 15, 16년 이상의 일을 한 여성 선배들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 저 선배들 보니까 일하면서 애 키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그러면 내가 결국 애를 낳으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겠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회사를 관두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될까?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배들이 버텨서 임원이 되고 대표가 되신 여성 선배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몇 년만 딱 버티면 되는데 그 몇 년을 못 버텨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너무 많다. 제 주위에도 실제 제 또래 여자 동기 중에서 절반 이상이 관뒀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몇 년만 잘 버티면은 얘네가 경력이 계속 이어질 텐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들이 훨씬 많을 텐데 왜 못할까 봤더니 결국은 이 근로시간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육아를 여성에게 많이 전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긴 저희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셔서 저는 경력을 단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여자 후배들 신입사원 대리되는 이 친구들이 애 낳는 거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 목표예요. 사실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물론 무섭죠. 그게 근데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거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에만 있다가 새로운 은하를 발견한 느낌 완전 다른 세계가 됐거든요. 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를 낳음으로 해서 분명히 포기하는 건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도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자와 같이 육아를 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요즘 세대들이 되게 잘하는 법인 것 같아요. 뭐 제 선배 세대들은 진짜 여자가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된다. 선배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육아휴직도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제 또래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육아휴직 너무나도 당연하게 써야 되는 제도가 됐고 남성들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제 현재 창업기를 거쳐가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이 네.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추진력. 이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실제 추진을 해서 발현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꼼꼼함. 추진력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법인을 설립해 보니까 해야 되는 프로세스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프로세스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누가 체크리스트 쭉 만들어서 너 이거 했어 이렇게 점검해 주는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뭐 언제 내가 창업을 해야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세제 혜택도 받고 어떤 인증을 받아야지 내가 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도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보고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발을 과감하게 담그셔야 됩니다. 바다도 밖에서 보면 바다의 그 깊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뛰어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뛰어듭시다. 네. 뭐 좀 뛰어들었다가 이 바다가 나랑 핏이 안 맞으면 나와서 다른 바다 가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로 피봇인가요? 네, 피봇입니다. 피봇은 그래서 좀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요, 10개가 생기면 1개, 2개 정도만 살아남고 3년 이내에 7개 망한대요. 그 망한 거를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얻은 교훈으로 다음 거 창업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스타트업 씬에서 VC, 투자자들도 제일 선호하는 게 연쇄 창업하시는 분들이래요. 성공해서 엑시트하고 연쇄 창업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호하겠지만 실패해도 그걸 경험 삼아서 다음 아이템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선호하거든요. 저는 사실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조건 하면서 얻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시장의 반응이 달라. 그러면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뭐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페인 포인트 잡아서 맞는 프로덕트 만들고 검증하고 이 사이클 계속 돌면서 회오리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스타트업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고 저 같은 애 낳은 아줌마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요? 네. 아, 자랑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서비스는 이름이 오후 1시예요. 왜 오후 1시냐면 그 초등학생 자녀들이 1시 언저리에 하교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엄마들은 막 심장이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네? 얘가 학원 잘 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막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교하는 시간부터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까지를 잘 이제 도와드리는 앱이란 뜻에서 앱 이름이 오후 1시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작년에 예비 창업자 최초로 여성 창업 경진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대회인 도전 키 스타트업에 나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 핀테크 포럼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전시 박람회도 가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공신력 있는 단체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또 다른 경진대에서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잘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혹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여성이라서 못할 것이다. 네. 혹은 내가 애가 있어서 못할 것이다. 이런 자기가 프레임이 있는 순간부터 시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고 창업이잖아요. 새로운 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시작에서부터 다 새롭게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언제 우리가 10년 전에 스마트폰 10년 전에 있었군요. 네, 20년 전에 막 삐삐를 휴대폰을 쓸 때 스마트폰 생각도 못했잖아요. 핸드폰으로 TV를 본다고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게 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새롭게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좀 레벨업이 되셨을까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좀 된 것 같아요. 다음 레벨업은 저도 같이 가야지. 저도 다음 레벨로 성장했어요. 저는 지금 창업 초기니까 저도 너무 좋을 중기 대표님도 뵙고 싶습니다. 네, 성장기 대표님도 꼭 뵙고 싶습니다. 함께 하실래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와 네. 함께 만나봐 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진짜 배울 게 많았죠. 이 강문영 대표님 덕분에 제가 창업 초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레벨업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레벨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제 머리 위에 레벨 1이 뜨고 있죠. 레벨 1에서 강문영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업 성공! 이제 저도 이제 창업 초보의 단계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레벨 3으로 열심히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창업의 길 저와 함께 걸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세요분들도 이제 저와 함께 계속 레벨업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만나봐 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